네, 안녕하십니까. 옵스와 메타디펜더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컨텐츠 모해와 기능에 대해서 소개드릴 인색 시큐리티 김예성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 주제는 사이버 보안 위협 중에 사회공학 기법 그리고 문서형 악성 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 컨텐츠 모해화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기능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목차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개요, 그리고 문서형 악성 코드가 왜 많이 유포가 되는지, 그리고 컨텐츠 모해화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코드를 활용한 공격 빈도가 정교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성 코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누적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도 하고 컴플라이언스 대응으로 인해 보안 솔루션 도입, 그리고 시스템 하더링을 통해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장치나 시스템과 같은 부분에서는 보안 정책,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시스템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침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침입에 대한 코스트, 자산 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조직에서는 사용자 또는 구성원일 텐데 인간은 감정과 자율 판단할 수 있는 사고를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를 기반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공격 유형이 이제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 시스템의 변형이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점을 통한 서비스에서 사건이 전개되게 되는데 이 수단으로 피싱 메일, 그리고 위조한 문서 유형의 악성 코드, 그리고 사회공학 기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표는 과거로부터 2016년인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계된 자료입니다. 워드 형태의 악성 코드가 많이 유포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PDF를 통한 자바스크립트 외부 호출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문서 파일을 악성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문서 파일의 기능 중 매크로나 하이퍼링크, 기타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트리거로 악성 콘텐츠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서형 악성 코드가 많이 유포되고 해커들은 선택하였을까요? 악성 코드는 그 자체의 바이너리 형태로 유포하는 방식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제 단순하게 exe 파일 형태는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기업이나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형태가 인라인으로 바로 전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대부분 이제 필터링 되어서 전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확장자가 변조된 경우에도 변조 유무를 검사할 수도 있고 압축 패스워드를 통해서 압축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엔드포인트에 설치된 백신이나 사용자의 경각심 등으로 기존 형태의 EXE나 바이너리 형태 파일은 잘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장자가 변조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실무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동일한 포맷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유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 열어볼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영업부서에서 견적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견적서 관련한 포맷 형식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열어보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 사람의 취약한 속성을 이용한 부분이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서형 악성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안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 또는 이제 보안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아 누가 요즘 이렇게 저런 거 걸리나
누가 이제 저런 거 열어보나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다면 열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 빠지죠. 저는 이제 과거 한창 코로나로 이슈해서 이제 뭐 뉴스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한 어떤 그런 메일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그런 안내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실제 공격은 아니었지만 단순 밈이었지만 저도 이제 한번 당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고 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향, 최근 이슈와 연관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더 그 순간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공학 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거 작년에 좀 유행했던 코로나, 백신, 마스크,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 제 키워드들을 포함을 하기도 하였고요. 특정인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일 경우에는 진위 여부 판별이 어렵고 문서를 열어서 사용자도 모르게 숨겨진 영역의 링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런 공격자의 의도대로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은 액티브 컨텐츠를 활성화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CNC 서버와 통신하여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면 과거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가 배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보이시는 링크나 액티브 컨텐츠를 활성화하게 되면서 악성 컨텐츠가 실행이 되어서 이제 감염되는 형태의 문서가 유포가 되기도 했고요. 결국 사람의 취약성에 기반한 공격 벡터로 업무나 일상에 스며드는 공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문서나 악성 코드에 대한 진위 여부 판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공학 기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부분이 교육입니다. 정보보호 교육이나 사용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이제 함양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은 항상 저희가 이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이제 곧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사회적 이슈와 결합이 되게 된다면 또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은닉된 악성 코드를 보안적인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식별하기라는 좀 어려운 실상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피싱 메일을 구별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벌써 10가지나 되는데 저는 10가지 보더라도 다음날 되면 바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항상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20년 사이버 보안 이슈 전망 보고서를 금융보안에서 발췌하였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사회공학 기법 그리고 스팸 피싱 메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기술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교육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사람의 부주의를 줄이기 위한 대응 중심이었지만 공격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메일 공격이나 사회공학 기법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보안에서는 이메일 공격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CDR 그리고 D마크 등과 같은 기술적 대응을 보다 고도화하고 인적 기술적 대응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체계화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뢰 기반의 D마크라고 하는 기술은 메일 무결성 보장을 위한 그런 기능인데요. 메일을 보내는 신원, 이제 메일 서버라든지 도메인에 대한 발신자 인증 그리고 메일에 대한 무결성 보장을 통해서 스푸핑에 대응 가능한 기술입니다. D마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되거나 아니면 신뢰되는 도메인을 통한 공격을 할 때는 악성 코드 또한 신뢰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경로만을 신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파일 기반이나 직접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DR은 컨텐츠 무해화라고 하는 기술로 파일을 직접 분해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한 이후에 재조립하는 기술로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파일 기반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제가 이런 정보보호 전문 업체에서 분석한 사례와 뉴스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악성 코드나 북한발 해킹을 시도하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워드 파일 또는 HWP 한글 문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워드 그림 파일 또는 우측에는 익스터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터널 연결은 문서나 이런 부분에 하이퍼링크라든지 외부 링크의 URL을 기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C2 서버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을 심어 놓고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그 URL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문서 자체에는 링크만 참조하는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악성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VBA 매크로를 통해서 외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메일 클라이언트나 첨부 파일의 이미지만 선택하는 경우에도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직접 실행하여 VBA 또는 익스터널 개체 연결을 통한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앞장까지 해서 사회공학 공격 기법 그리고 악성 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응하기 위한 기술인 CD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R이란 컨텐츠 디스암 리컨스트럭션의 약자로 컨텐츠 무해와 재조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CDR이란 모든 파일을 악성이라고 가정하고 파일을 분해 그리고 조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활성 컨텐츠 그리고 스크립트가 제거가 되면서 해당 파일의 위협 자체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화면에 간단하게 도식화되어 있는 네 가지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서 파일의 포맷 그리고 구조를 식별하고 매크로나 하이퍼링크 이런 오브젝트들을 제거하고 다시 원본 파일로 재조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게 되는데 시장에 존재하는 안티바이러스에서 이런 악성 코드를 탐지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탐지가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DR이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안티바이러스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패턴 업데이트 기간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발 악성 코드에 대해서 하루 만에 핫픽스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벤더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약 6일 정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핫픽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포인트는 패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 위협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위협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즉 신종이나 변종의 악성 코드는 어딘가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CDR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CDR은 이미지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에서 악성 코드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매크로라든지 DD 오브젝트,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왜 CDR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탐지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악성 코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솔루션, 즉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는 정적 분석, 그리고 행위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 휴리스틱 엔진을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티바이러스에서는 직접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행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탐이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샌드박싱 기술 또는 APT 장비를 통해서 동적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악성 코드들은 이러한 동적 분석, 행위 기반, 샌드박싱 기술조차 우회를 하려고 우회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코드는 이러한 우회 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파일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더 보안 프로세스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탐지되지 않기 위한 우회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사된 바에 따르면 98%는 간단한 로직이라고 하더라도 우회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32%의 악성 코드들은 샌드박스를 우회하기 위해서 샌드박스 내에서 VMware를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가상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동작을 하지 않고 이제 바이패스 하도록 동작을 한다든지, 그 중에서도 27%는 단일 샌드박스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특수한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32%의 악성 코드들은 하이퍼 이베이시브라고 해서 정말 이제 악성 코드이지만 샌드박스에서 정말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탐지되지 않도록 우회 기법을 아주 꼼꼼히 그리고 깐깐하게 이제 적용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안 업체에서 해당 샘플이나 해시 값이 직접 전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보안의 공백이, 보안 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패턴 업데이트 시간이 소요된다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CDR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면, 제 인풋되는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영역을 식별을 하게 되고, 매크로 영역이라든지 또는 XML 개체, 하위 포함하고 있는 개체나 파일 중에 악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의심 영역을 제거하게 됩니다. 문서 파일 자체에서 악성 행위가 동작되는 경우도 있고, CNC 서버 통신 이후에 추가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악성 문서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CDR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발표를 드리기 전에 어제까지 해서 이제 북한 해킹 그룹 김숙희가 최근에 유포했던 악성 코드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트위터에서 일부 발췌를 해왔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5월 7일 발도 있고, 그리고 5월 12일 발도 있습니다. 4월 말 악성 코드들도 있었고, 북한의 해킹그룹 김숙희는 XML 외부 개체를 호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하단에 코드가 강조되어 있는 영역을 보시면 타겟 하면서 HTTP하고 이제 특정 URL이 링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의 일부 게시판을 탈취를 해서 그 게시판을 CNC 서버로 활용을 하였고요. 저 링크만 선택을 하면 링크를 접근함과 동시에 이제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되면서 동작을 하게끔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삭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같이 해 주었고요. 이제 중앙에 있는 링크가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시면 CDR 처리를 통해서 이 타겟 URL이 제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서들을 유포 초기에는 안티바이러스에서 탐지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문서가 보호되었다는 등 교묘한 문구로 공격자가 유도한 대로 콘텐츠 사용이나 매크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공격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때 안티바이러스 패턴이 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동작을 감지해서 대응을 하면 참 좋겠죠.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개 샘플 중에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동작을 해서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포 기간이 짧을수록 대응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URL을 통해서 추가 행위를 하는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서 파일의 바이너리 자체로는 안티바이러스에서 탐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킹 그룹도 이러한 허점을 많이 악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CDR 처리에서는 이러한 URL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로 활용되는 개체들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탐지되지 않더라도 탐지에 기반하지 않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서 내 악성 코드가 동작 그리고 기록될 수 있는 의심 요소를 제거하고 매크로나 DD, 하이퍼링크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죠. 문서 이미지 유사 확장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CDR 기술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CDR 이 기술은 더 정교화되고 고도화될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개체에 대해서 확장자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